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은 컴투스 관련된 내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백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 백년 전쟁 출시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반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냐면 오랜만에 너무 재미있는 게임을 만나가지고 어, 밤에 새벽에도 막 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컨디션도 나빠지고, 그리고 뭐 해야 될 일도 조금 미뤄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 컴투스의 주주이기 때문에 확정 편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거했다는 거. 4월 29일이었습니다. 상반기 기대작인 백년 전쟁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백년 전쟁은 서머너즈 워라고 하는 컴투스의 그 기존의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부터 출시되어 가지고 컴투스를 먹여 살린 게임인데 어, 수익이 해외에서 80% 이상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효자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또 다른 방식의 게임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백년 전쟁입니다. 이 게임 출시 전에는 기관들의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건 이베스트 증권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평균 1매출이 5억에서 7억 원 정도 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 처음에 먼저 이렇게 팍 찍고 그 다음에 약간씩 조금씩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베스트 정관에서는 5에서 7억 원,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한 6억 원 정도 첫 분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때 13% 정도 빠질 때 아침에 약간 좀 패닉이었거든요. 그래, 당연히 좀 빠질 수도 있겠지 했는데 여기 이 121선을 이렇게 한 방에 뚫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확 빠져버리니까 한 번 더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야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소심한 제 마음으로는 바로 손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제가 조금 살펴보니 이제 신작 출시한 모멘텀이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재개된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초기에 일부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나 다운로드 순위가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과도한 이슈가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공매도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5월 3일과 4일의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전에 4월 29일과 30일에도 공매도가 많아졌는데 그때보다도 7배 이상 발생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공매도가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가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느냐? 왜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저 조금 알아보니 시장 조성자는 5월 달이 아니어도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조성자라는 것은 이제 매수와 매도 거래량이 적을 때는 이 주식시장이 거래량이 적으면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장 조성자라는 그 기관들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거래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제도 자체는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 개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공매도를 이렇게 치면은 우리 주가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유저들의 반응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일단 저 대박파파가 해봤는데 좋았어요. 재밌었고 오랜만에 게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롤 이후에 하나 게임마다 그다지 크게
뭐라 해야 될까, 크게 오랫동안 할 만한 게임을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서머너즈가 아니고 백년 전쟁, 이게 카페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 유튜버인데, 이게 백년 전쟁도 역시 한 80% 이상 해외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유튜버가 이제 34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죽는 거 아니냐, 빨리 말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어, 블로거 지인분이 계신데, 이렇게 또 현질을 또 하셔가지고 다이아까지 3000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600점대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 지인 방인데, 새벽까지 또 한 사람, 제 동기가 있어가지고 4시까지 게임하다가 결국은 지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일상생활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게임 다 지우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뭐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과연 다시 설치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지우겠지만, 또 의지력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열심히 게임을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겠죠. 흥행 초반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행히 기사가 나와서 좋은데, 3일 만에 매출 50억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3일이니까 1매출 18억 이상이고, 또 기준이 2일 정오 기준입니다. 그러면 50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존의 예측이 아까 전에 5에서 7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이 기대치가 상향되었습니다. 기관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평균 10억에서 15억까지 예상하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반응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증권에 보면은 이제 일평균 매출은 최소 15억 이상을 추산하고, 그리고 초기 분기는 10억 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을 좀 잘 찍어준 것 같아요. 제가 롤도 그렇고 이 백년 전쟁도 그렇고, 돈을 쓴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이외에 다른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 투 윈 중심 초기 매출이 집중되는 타 장르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장르는 돈 쓰면 무조건 이기니까 돈을 초반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이제 라이트 유저들이 이걸 떠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롤도 그렇고 이 백년 전쟁도 페이 투 윈 중심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람들에게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롤도 그렇고 이런 백년 전쟁도 그렇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전부 다 그 똑같은 이제 덱만, 똑같은 조합만 사용해서 이 조합만 가지고 가게 되면 이기게 되니까 매우 게임이 단조로워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아주 핵심을 잘 찍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너즈 워도 백년 전쟁이 나오면, 야, 서머너즈 워는 매출이 깎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평상시 대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성증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향후 관건은 매출 안정화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운영이겠죠. 리니지를 운영하는 NC소프트가 이때까지 아주 그 돈을 잘 벌고 평가를 높이 받았던 이유가 이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니지 확률 게임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보고 사람들이 리니지 위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핵심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도 향후 매출 안정화를 위해서 운영을 굉장히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컴투스가 영업이익률이 높음에도 고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서머너즈 뭐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나중에 사람들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걱정감이 많았는데, 지금 백년 전쟁을 성공적으로 지금 출시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크로니클이나 워킹데드 같은 것들도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게임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를 보면 론칭 초기 흥행성과 회사 내부 기대 수준 초과할 정도로 우수 같은 내용들이죠. 역시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칭 초반에 서버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전 예약을 했는데 문자가 하루 늦게 왔어요. 29일날 바로 와야 되는데 저는 30일날 받았거든요. 얘네들 뭐하나 왜 빨리빨리 문자 보내가지고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 빨리빨리 고객들을 끌어야 되는데 이게 문자가 하루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첫날 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인식을 해서 더 차익 실현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e스포츠화입니다. e스포츠화. e스포츠화는 결국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 컴투스에서는 이 보는 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게임 화면에 TV 요 란을 보면은 이렇게 다른 유저들이 하는 것을 응원할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응원을 하면은 한쪽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 조합을 보고 한쪽을 배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배팅한 그 유저가 이기게 승리하게 되면은 요 카드를 받는데, 근데 이 두 명의 유저가 게임 플레이하는 거를 전부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나오면은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 보니까 저는 재밌다고 느꼈던 게 뭐냐, 자꾸 그 참견을 하게 됩니다. 참견. 왜냐면 제 그 응원하려면은 제 게임 머니를 써야 되니까 너 왜 거기서 그걸 쓰는 거야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지금 카운터를 쳐야지 막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는 게임으로서 e스포츠화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컴투스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게임으로는 클래시 로얄이 있는데요. 클래시 로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아기자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흥행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OGN 같은 데에서도 게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 출시되고 난 뒤에 바로 최대 피크치를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e스포츠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컴투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역시 지금 예상보다도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몇 발 더 남은 신작들, 그리고 서머너즈워가 지금 잘 출시가 되었죠. 버디크러쉬도 한국과 태국에서 1등을 했고 인도네시아까지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머너즈워 자체가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국민 RPG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크로니클과 워킹데드 모바일 게임도 이렇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100년 전쟁을 지금 우리가 컴투스가 여기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도 조금 더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트릭스터 M 같은 경우 출시가 사흘 전에 갑자기 연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저는 계속 버틸 겁니다. 버티고, 만약에 여기서, 사실 제가 지금 현금이 별로 없거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간 차가 더 떨어진다 하면 저는 여기서 더 담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려왔죠, 옆으로 기면 여기서 더 담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실현 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충분히 20만원 위로 갈 수 있고, 20만원만 뚫은다면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100년 전쟁 흥행 성적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홀딩행해 나가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좋은 기업이 나오면 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컴투스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의 이유를 알아봤고 제 투자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 구독자가 좀 오늘 갑자기 어린이날 선물처럼 많이 늘었는데요.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가고 그렇게 뭐 썩 성공적인 투자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리포트 찾아보시고 기사 찾아보시고 뭐 전자공시 보시고 하시려면 귀찮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내용 중에 좀 수정할 게 있거나 만약에 좀 틀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확인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